삼호도 애통도 없는 무심한 작별은 그러나 몹시 집요했다. 구한 말에 태어나 왕조가 망한 후에도 그 법을 지키며 살았던 조선의 마지막 선비. 만장도 한없이 우리의 또한 시대가 그렇게 떠나고 있었다. 문 밖을 나설 수 없는 법도에 발길 묶인 안상제들의 작별 인사가 다시 한번 애절했을 뿐이다. 장지는 멀지 않았다. 그러나 험했다. 고인의 생가가 내려다 보이는 뒷산 중턱. 아직 상역길조차 열지 못한 곳이었다. 선산을 두고 이곳에 장지를 정한 일은 온당한 일이 아니었다. 부축으로 그 산길을 겨우겨우 오르면서 병약한 상주 헌조 씨는 몇 번이고 그 죄를 스스로에게 되물었을 터이며 생전에 입고 덮으시던 옷과 이부자리, 입고 가시라, 덮고 가시라. 고인의 큰딸은 울면서 아버님 쓰시던 물건을 태운다. 사랑 안에 걸려있던 파록이 소나무에 걸리고 이윽고 하관이다. 상주들도 곡을 그치고 관이 제대로 놓이는가 살펴야 한다. 그러나 헌조 씨는 광종으로 무너져 내렸다. 한노를 이루시고 이제는 아버님도 약해지시는가. 동재 씨는 망연해진 시선으로 무너진 아버지의 법도를 바라보았다. 달구질이 시작되면 상주 일행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번 가만 못 오는 길 오리 달게 현열정천 분이라다 오리 달게 행간 70 산다 해도 오리 달게 병든 날과 잠든 날과 오리 달게 걱정 근심 따져야 하면 오리 달게 한사식도 못 사는데 오리 달게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오리 달게 다시 이른을 바라보는 생애의 하늘을 땅에 묻고 돌아가는 길. 헌조 씨의 반곡이 애절하다. 장지에서 돌아가는 길에 곡하는 반곡의 예는 법도가 우리의 인지상정을 순리로 돕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회도 돌고 허리도 돌자 장지에서 돌아온 파록은
다시 염막이 있는 사랑마루에 걸렸다. 이제 헌조 씨가 상을 받는 그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이튿날 아침 헌조 씨가 혼자 조전을 올린다. 선곡계 아침 문안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헌조 씨는 쉽게 조석전을 거르지 않을 것이다. 아침 문안을 올린 후엔 곧장 성복을 한다. 동재 씨가 말없이 아버님께 패랭이를 내려드린다. 복중에 문박 출입을 하려면 죄인임을 자처하기 위해 천민이 쓰는 패랭이를 쓰는 것이다. 성복이 끝나면 다시 재배하며 다녀오겠습니다. 마음으로 고하고 슬픈 마음이면 언제라도 곡한다. 그것이 졸곡날까지 해야 하는 무시곡이다. 그리고 3년상을 벗을 때까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헌저 씨는 아침 저녁으로 선고의 묘를 찾아가 문안하기를 거르지 않을 것이다. 조부님의 묘를 뒷산에다 써야 한다고 우겼던 동재 씨의 의중엔 그런 아버님에 대한 배려가 들어있었다. 노환으로 정신까지 놓아버리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일만 아니었다면 헌저 씨는 끝까지 3년 묘살이를 감행했을 것이며 동재 씨가 누구보다 그런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성묘길에 선 동재 씨도 결국은 울고 말았다. 동재 씨는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 사무 지내고 치르는 졸곡날에나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다. 산에서 돌아온 헌저 씨가 안으로 들어간다. 어머니는 벌써부터 혼자 쓸쓸히 상을 받고 계신다. 뭐 머리라도 데리고 말자. 돈이 환중에 드신 이후로 이토록 쓸쓸하게 상을 받으신 적은 없었다. 선고께서 사랑에서 받으시던 상을 안에서 받겠노라고 명하시고는 하루 3번 끼니 때마다 어려운 걸음으로 안방 출입을 하셨던 것이다. 그것은 안방 출입을 삼가해야 하는 사대부의 채통으로 한중의 부인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동영이 잡수기. 동영이 잡사하게. 할아버 밥이 한 장도 못 다. 동영이 잡사하게. 앉았다 커피 봐. 잡수기 말고. 동태가 그래. 약은 밥 들어가지고. 끼니 때마다 아버님을 부축하던 그 긴 대청마루를 훌쩍훌쩍 건너 사랑으로 가는 길에 헌저 씨는 또 선고를 그려봤을 것이다. 조문객을 맡던 시도소가 철거되고 있었다.
선고께서 늘 나와 앉아 계시던 사랑마루에 나 앉아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헌조 씨는 담배를 피웠다. 어른 계실 때 사랑에서 담배를 피워무는 일은 없었던 일이다. 어른의 장죽에 불을 붙여 올릴 때라도 반드시 돌아앉았으며 남들이 딱하게 여기는 그 수고가 헌조 씨는 싫지 않았었다. 오히려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즐거움을 모르는 이들이 무슨 낙으로 평생을 살아가는지 헌조 씨에겐 그것이 궁금하고 딱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장죽을 피워 올려도 그걸 즐거워하실 분이 안 계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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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돌공날 내려와가지고 이제 부사 3달 지내고 오는 거 같아요. 회사 일 때문에. 나무 게 매일 다 도움이 되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녁이 되자 동재 씨가 그 쓸쓸한 어른께 어려운 말씀을 아랜다. 부사 때 내려오니까. 조부님 상해 회사에서 허락한 휴가는 5일뿐이다. 동재 씨는 오늘로부터 벌써 일주일째였다. 오늘 밤엔 아버지도 허리를 펴고 누우셔야 한다. 동재 씨는 아버지와 함께 잠자리에 들 방을 쓸었다. 그것은 밤마다 아버지께서 조부님을 위해 해오신 일이었다. 보지 않고도 동재 씨는 아버지의 안색이 추연해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부자리를 펴는 동재 씨의 가슴이 또 답답해진다. 아버님께는 깔아드릴 요가 없으셨다. 조부님께서 환후에 드셨던 지난 6년 동안 아버지께서는 잠자리에 드실 때도 옷과 양말을 벗지 않았으며 아주 추운 날이 아니면 이불조차 쓰지 않으셨다. 환중에 계신 양친을 두고 잠시라도 해이해질 것을 경계하셨던 것이다. 이제라도 요를 마련해드리고 싶건만 복중의 죄인을 자처하시며 마다하실 것이 분명하고 그 밤 동재 씨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헤아리며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조전 때 동재 씨는 아와 함께 조부님께 하적 인사를 드렸다. 헌조 씨는 생애에 꼭 한 번 선고를 속인 일이 있다. 동재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보낼 때였다. 동재 씨도 그 일을 들어 알고 있다. 조부님께서는 꾸중 한마디 내리지 않고 혼자 사당에 들어 석 달 여름을 두고 석고 대죄하셨다 한다.
동재 씨의 발길이 무겁다. 이제 돌아와 종가를 지키기는 어려워진 일이다. 그렇다 해서 종손의 굴레를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동숙의 하직 인사를 받은 할머니가 손녀의 뒤를 따라 나선다. 정신을 다 잃으시고도 용케 사람 가는 기색만은 읽어내신다. 동재 씨는 이미 알고 있다. 자신이 종손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것은 다 쓰러져가는 이 종가에 돌아와 종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또 얼마나 아득히 멀어진 길인가. 하지만 도리를 다하는 길만이 그 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임을 안 연후에도 늙은 종손의 모습은 여전히 쓸쓸하다. 요조하던 권씨문중의 5대 종부는 정신을 놓아버리고 오늘도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달걀을 갖고 논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월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연의 순리인 것을. 헌조 씨는 저녁 문안을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도리를 버린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버리는 일이 된다. 선비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다. 조선 선비의 정신은 긴 세월에도 마르지 않고 그렇게 늙은 종손의 성묘길에서 되살아나고 서울로 떠난 젊은 종손의 굴레 속에서도 되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우리들 속에서 되살아날지 모른다. 그것이 질긴 우리들의 뿌리이므로.